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오늘 읽을 파트는 확언을 통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확언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만 잠재의식은 힘을 발휘해 결과물을 내놓는다. 확언은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언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확언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기법은 현재의식을 움직이면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잠재의식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기초로 한다.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 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든 것은 현실 속에서도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함으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객관적인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고 마음에 남는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사실과 경험으로 드러난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아름다운 건물이든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든 먼저 어떤 건물을 지을지 시각화해야 한다. 건축가의 심상은 도면 위에 투영되고 하청업자와 인부는 필요한 자재로 건물을 짓는다. 건축가가 그린 도면에 건물이 완벽하게 부합할 때 작업은 끝이 난다.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서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재벌가, 작가 이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을 깊숙이 꿰뚫어 보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상상력을 훈련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망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보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진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하면 이상과 소망이 객관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온다. 다음에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보자.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집에 살지 상상해보자. 커리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무슨 옷을 입었을지 어떤 차를 탔을지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과 나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채워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정말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은 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역할을 연기하라. 내가 연기한 모습은 서서히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왕의 길을 걷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왕의 길만을 걷는다. 내가 걷는 길은 영적인 길이고 모든 영적인 길은 즐겁고 평화롭다. 한 청년이 내게 찾아왔다. 10년이나 이 회사에 근무했는데 승진이나 연봉 상승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게 문제가 있나 봐요. 그는 신세를 한탄했다.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를 부추기는 잠재의식의 패턴이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패턴이 그를 실패로 몰아간 걸 알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관했다. 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약은 자책과 자기 비난이었다. 자책과 자기 비난은 활력과 열정, 에너지, 올바른 판단력을 빼앗아가 결국 한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한다. 나는 부족해, 승진에서 항상 밀리지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잠재의식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말을 뱉은 대로 원하는 일에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가 정해진다. 그는 늘 거절당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렸고 무시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신이 나서서 좋은 일이 생기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과거를 잊고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라고 했다. 과거의 일을 그냥 묻는 것보단 과거와 확실하게 선을 그는 게 더 좋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공과 승리, 성취, 승진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진심을 담아 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려고 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미래를 상기시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확언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는 것은 온종일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지치고 피로해진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음에 확언을 통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자. 성공은 내 것입니다. 조화는 내 것입니다. 승진도 내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건설적인 사고 습관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하는 간단한 기법을 가르쳐줬다. 조는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승진을 축하하면서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를 집중하고 몸을 이완시키며 마음의 렌즈를 아내에게 집중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고 연봉이 1만 달러나 올랐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는 아내의 반응을 상상했다.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환하게 웃는 표정과 행복에 겨운 몸짓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영화처럼 그의 마음속에 재생되던 생생한 이미지는 일종의 삼투현상에 의해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이동했다. 몇 주 후 그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신의 영화 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마음이 작동하는 법을 배운 그는 일상적인 사고 패턴과 정신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층을 뚫고 내부로 파고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음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능력을 활성화해 소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구하는 선한 것을 받을 것이다. 조는 명예와 인정, 승진, 연봉, 인상을 받으리라고 굳게 믿었고 믿는 대로 됐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자신감에 차있고 열정이 넘친다. 눈에서는 빛이 나고 목소리도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침착함이 묻어난다. 네, 여기까지 부의 초월자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또 괜찮게 들리셨다면 꼭 직접 조셉 머피의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가 말하는 시각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확언을 그리고 시각화를 해야 되는지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셉 머피는 말, 언어, 글, 생각 이것들의 힘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고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인생을, 일상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셉 머피는 상상의 삶, 상상의 영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설명드리기 좋은 비유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 우리가 즐겁게 봤던 영화 같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즐거웠던 추억들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 둘을 잘 섞어 보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보냈던 과거의 일처럼 생생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디테일하게 하나씩 상상해 보는 겁니다. 조셉 머피가 말하는 대로 가난한 삶을 상상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데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즐겁고 설레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레는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왔던 그 추억들에서 느꼈던 설레는 감정을 갖고 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하는 미래를 영화처럼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 설레는 감정을 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승진하고 단순하게 그냥 연봉이 오르고 이런 걸로 상상해서는 전혀 잠재의식이 설득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레는 감정을 실어서 상상하고 기쁜 감정을 실어서 상상했을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승진을 했는데 기분이 좋고 연봉이 올랐는데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잠재의식에게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이것이 내게 일어난 현실이야 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를 저는 좋아하는데 조셉 머피가 말한 파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기에서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에서 배우 최민식 씨가 굉장히 무자비한 살인자 역할을 연기를 했었는데 이 연기를 할 때 너무도 몰입했던 나머지 촬영이 아닐 때에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자신이 연기했던 그 악역처럼 생각하게 됐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최민식 씨가 어떻게 그 직업을 얼마나 몰입해서 대했는지를 말해주는 일화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상상화 작업에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로 생생하게 떠올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또 행동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뭐죠? 바로 무의식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너무도 쉽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잠들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추억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감정을 갖고 와서 그 감정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한번 내가 정말 그 주연 배우처럼 상상을 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